오늘은 이제 문화 콘텐츠로서 삼국유사 읽기 8강이고요. 지난 시간이 이제 삼국유사의 신화 원형적인 의미로서 살펴봤다면, 이제 오늘은 이제 문화 콘텐츠로서 삼국유사가 어떻게 활용되면 좋을지, 그리고 문화 콘텐츠가 어떤 가치와 의미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워낙 신화 원형 비평 혹은 신화 원형과 관련해서 굉장히 집중적으로 또 많은 정보 중심으로 나누었기 때문에 오늘은 천천히, 그리고 또 조금 약간 이렇게 자유로운 그런 틈들을 좀 가지면서 오늘은 좀 부드럽게, 그러면서 조금 여유 있게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문화 콘텐츠로서의 삼국유사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시대의 스토리텔링, 그리고 이야기하기라고 하는 부분은 워낙 중요한 부분이고, 아마 어제 선생님들 청년의 날과 관련해서 청년의 날 1회, 거기서 BTS 나와서 19년 뒤에 성인이 될 올해 태어날 아이들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해서 보라색 상자에 이야기를 담아놓은 것들을 그리고 그거를 잘 보관했다가 이제 19년 뒤에 청년이 되는 친구들에게 타임 캡슐처럼 보여주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공연을 아마 보셨을 것 같아요. 그것도 역시 스토리텔링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소재가 있을 때 그 소재를 어떻게 이야기의 서사, 내러티브를 가지고 있으면서 독자들에게 공감을 갖게 하느냐. 물론 이제 그거에 대한 공감을 했냐 안 했냐라고 하는 건 오늘까지도 굉장히 설왕설래하긴 하지만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는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덧입혀지지 않으면, 스토리텔링의 어떤 필터링을 거치지 않으면, 그러니까 쉽게 우리가 기억하거나 콘텐츠로 활용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됐다. 그만큼 스토리텔링의 시대가 중요해졌다라는 걸 이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하나, 스토리텔링과 관련해서 여러분 요즘 현상 중에 하나가 서브 캐릭터라고 해서 부 캐릭터라고 해서 유산슬, 그 다음에 무슨 다비 이모, 그리고 린다지, 비룡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펭귄이잖아요. 자이언트 펭귄이 펭수는 펭수다라고 하면서 지금 인간의 영역인 백상예술대상이라든지 문화 콘텐츠상을 받고 있고, 근데 그 펭수는 그냥 캐릭터나 아니면 이모티콘이나 아니면 인형으로서가 아니라 이미 그 안에 펭수라고 하는 한 삶의, 남극에서부터 우리나라까지 온 스토리텔링이 완전 가장 지금 우리 시대의 성공한 하나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스토리텔링은 즐기는 향유자, 그리고 그걸 보는 공감하는 사람들은 그것의 실체를 자꾸 캐는 것이 아니라 넌지시 어느 정도 공감하고 넘어간다는 점에서 이 스토리텔링은 이미 우리 사회의 어떤 문화적인 하나의 현상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한국적 판타지 설화의 기본 공식, 원형. 그러니까 설화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속성은 판타지거든요. 판타지라고 하는 건 단순하게 우리가 볼 수 없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미지의 세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판타지 안에는 지금 당대, 지금 이곳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욕망, 이 사람들이 되고자 하는 무언가, 워너비, 이런 거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판타지는 지금 우리의 어떤 욕망이나 우리의 시대를 비추는 또 다른 거울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한국적 판타지 설화의 기본 공식, 원형을 스토리, 캐릭터, 식물, 이 세 가지 중심으로 살펴보고요. 그리고 그 중에 삼국유사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그리고 또 많은 선생님들이 알고 계시는 만파식적의 원천 콘테스트성을 스토리, 캐릭터, 식물의 세 차원으로 보면서 한국적 판타지 설화와 만파식적의 원형, 구조적인 원형, 그리고 신화 소,
어떤 내러티브가 어떻게 그 연관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천 콘텐츠를 가지고 있는 그 스토리텔링으로서의 가장 중요한 스토리와 캐릭터와 신물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문화 콘텐츠로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고, 그리고 그럴 때 삼국유사의 의의와 가치는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문화 콘텐츠와 스토리텔링의 시대, 뭐 이 부분은 그 텍스트로 보셔도 금방 아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화 콘텐츠, 지금 특히 요즘에 K 콘텐츠라고 표현할 정도로요. 이 콘텐츠는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은 어떤 영역까지 굉장히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세기를 선도할 동력으로서의 문화 콘텐츠. 그래서 실제적으로 3차 산업혁명, 그러니까 3차 산업 시기에 이제 현대 자동차 혹은 뭐 기아 자동차에서 1년에 그 많은 그 노동자와 그 현장에서 생산한 자동차의 대수와 그 부가가치, 이 부분보다 그 아바타가 의 영화 아바타가 가지고 있는 콘텐츠성, 그것은 계속해서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자동차나 이런 거는 물리적으로 계속해서 어, 업데이트가 안 되잖아요. 어느 시점이 되면 감가상각부처럼 계속 낡고 폐기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무언가 투자되는 그런 거라면, 이제 아바타의 문화 콘텐츠성은 아마 많이 아실 것 같아요. 그것은 이미 뭐 어, 영화로서뿐만 아니라 그것이 게임으로도 활용이 되고, 그것이 한 번 보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볼 수 있고, 전 세계의 그 인터넷망을 통해서 서로 교환되고 어느 곳에든 다 전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화 콘텐츠의 힘은 이미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아바타, 그리고 해리포터 시리즈, 이 부분은 반지의 제왕도 마찬가지고요. 그 스토리텔링, 이야기 만들기를 통해서 이루어져 있고, 그 스토리텔링의 가장 기본을 이루고 있는 것이 기독교 관련 설화, 그리고 북구 신화, 그리고 그리스 로마 순화,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뭐 일본은 정말 애니메이션이든 아니면 스토리텔링이든 워낙 일찍부터 발전해 한 나라잖아요. 그리고 한때는 지금이야 많이 달라졌고, 심지어 일본이 우리의 K 컨텐츠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또 따라하고 싶고 막 이런 부분이 있지만, 실제 어느 한 시기에는 우리의 그 문화의 산업 중에 많은 부분의 예술가들이 일본에서 유학을 하면서 일본의 콘텐츠를 공부하는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나루토, 포켓몬스터, 신비한 바다의 나디아, 뭐 드래곤볼, 이런 것도 역시 일본 신화를 가지고 많은 부분에서 스토리텔링이 되고 있다라는 점. 근데 우리도 역시 우리의 문화 콘텐츠를 가지고 있을 때 삼국유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민족의 원형적인 심상과 문화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는 21세기 문화 콘텐츠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판타지, 그리고 사람들이 내가 지금 이곳에서 벗어나 무언가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고 싶고, 무언가 새로운 것을 되고자 하는 그런 신의성을 포함하고 있는 설화들이 삼국유사에 아주 보고처럼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어떤 나라 혹은 다른 콘텐츠에 대해서 그냥 너무 좋아하거나 관탄한 그런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삼국유사나 우리의 어떤 고전설화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우리 것으로 가지고 와서 변용하고 재창조하고 이렇게 하면 아주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삼국유사와 관련해서 한번 이제 어느 정도 삼국유사가 활용되고 있는가 좀 보고 싶어서 리스 학술 정보 검색 시스템에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선생님들이 그 리스는 굉장히 좋은 정보 학술 정보 센터고요. 아마도 웬만한 모든 자료들은 리스에 거의 다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리스.net을 한번 검색해 보셔서 거기에 키워드 삼국유사를 하거나, 아니면 지금 선생님들이 관심 있어 하는 키워드 하나 넣으시면 그거와 관련된 엄청난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는 게 리스입니다. 대학생들 뿐만 아니라 저도 논문을 쓰거나 공부할 때, 아니면 그러니까 어떤 것을 알고 싶을 때 가장 풍부하고
좀 공식력 있으면서 신뢰할 만한 그런 학술 정보 검색 시스템으로 리스를 좀 활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삼국유사에 그걸 넣었더니 6,708건이 나오고 있고요. 학위 논문은 575편, 국내 학술 논문은 2,645편, 학술지는 3편, 단행본은 뭐 3천여 권, 연구보고서, 공개 강의까지 포함해서 삼국유사와 관련된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축적이 돼 있구나.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오래전부터 최근 2020년까지 삼국유사는 학문 공동체 안에서는 계속해서 이야기되고 있구나. 이런 점은 굉장히 바람직하고 좋죠.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 학문 공동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적극적인 논의들과 스토리텔링에 관련된 문화 콘텐츠와 관련된 논의들이 실제 현장까지 얼마나 연결되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조금 다른 차원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장에 계시는 뭐 문화 콘텐츠 관련된 뭐 연극, 웹툰, 영화, 뭐 드라마, 작가분들 그런 그 부분에서 물론 기존에 가지고 있는 설화 자체만 가지고 상상력을 하는 것도 좋지만 학문 공동체 안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진 특히 삼국유사 이 안에 나무도령과 아까 본 목도령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스토리텔링을 해서 문화 콘텐츠 학과라든지 국어국문학과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에선 그걸 가지고 자기서사적 글쓰기를 하는 문화 콘텐츠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도 봤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논문 중에 하나 어떤 학생이 그 목도령 나무도령과 관련돼서 자기의 삶과 대비해서 새로운 어떤 그 이야기를 구어체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라고 했는데 제가 읽었는데 너무 괜찮아요. 너무 재밌었고 이렇게도 이야기되는구나.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 이야기는 과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어떤 그 에너지를 주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래 보시는 것처럼 뭐 여러 가지 인물, 뭐 신의성, 귀신이나 자연, 충성, 따뜻한 배려의 리더십, 신비로운 존재, 사랑, 부처, 수도자, 신통력 있는 그리고 이방인 등 다양한 캐릭터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삼국유사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K 콘텐츠뿐만 아니라 콘텐츠로 활용하는 것도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